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와 미미의 시계기. 오늘은 끌리는 리더의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리더십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에서 저희가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은이가 타이 베넷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쓴 책은 우리가 아는 거에 스토리텔링의 힘 이런 책을 좀 많이 제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다른 책이랑 다른 점이 이게 뭐냐면은 다른 책은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된다, 리더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리더가 함께.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 거냐면은 다른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리더가 바로 파트너 리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쓴 그 타이 베넷이라는 사람이 21살 때부터 이런 어떤 영업 같은 걸 많이 했대요. 영업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업 전략 같은 게 MIT 공대 이런데 뭐 대학원 교재로도 쓰이고 그래서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획기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했다고 이렇게 이제 일장의 제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어떤 CEO나 리더는 부하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이제 헌신이잖아요. 직장에 대한 헌신,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직장을 위해서 일해주길 바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막 헌신해서 일하는 게 막 헌신해서 이런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파트너십 이제 파트너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트너 리더십이라고 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 헌신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할 때 알고 보니까 회사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헌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파트너 리더. 내가 어떤 우두머리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리더십. 함께하는 리더십. 그렇지. 그래서 파트너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직원과의 관계가 직원이 하급자가 아니라 나랑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직원과 뭐 나와 이제 파트너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서로 리더하고 직원은 이제 신뢰가 당연히 쌓이게 되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경청하는 사이가 되고 열정을 갖고 같이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게 파트너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리더가 어떤 직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직위에 의존하는 리더는 어쩌면 굴종만 불러올 뿐이니까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 리더십인 것 같아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뭐라고 여기서 보면 이 책의 맨 끝에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는 어떤 리더냐면 리더십은 직위와 직책, 권위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 파트너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리더십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트너 리더는 7가지 특성을 갖다가 이게 이제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은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는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파트너 리더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향력보다 가치를 중요시한다. 세 번째는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네 번째는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다섯 번째는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가대평가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전략보다 문화를 중시한다. 일곱 번째는 수용자가 아닌 리더를 양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당연히 뭐 이렇게 리더십 아니더라도 친구와 친구 사이 인간관계 이럴 때 정말 진실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진실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5가지의 특성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가지 방법이 있대요. 처음에는 뭐냐면 직원들과 동거동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리더가 이렇게 직원이 리더한테 너무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근데 리더라는 사람은 되게 바쁘잖아요. 되게 바쁜데 근데 리더가 아무리 바빠도 리더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던바의 규칙이라고 해갖고 노던 던바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약 150명의 타인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150명이 넘어가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 150명이 넘어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고 해요. 핵심에 있는 사람들 정도와 이제 관계를 하고 또 그분이 다시 또 150명과 관계를 하는 그래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금방금방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제일 우선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막 깊이 알아야 된다. 직원들을 깊이 알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사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이제 관심 있는 사항을 많이 경청해서 여기에 어떤 거에 이해 규칙이라는 거 저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많은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경청하는지 아닌지 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꼭 참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직원들을 이제 깊이 아는 방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은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서로 이렇게 리드를 해서 하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각자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파트너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리더십은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었다면 파트너 리더십은 너와 나는 파트너,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파트너에게 영향력보다는 내가 주는 어떤 영향력보다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또 여기 3장에 나오는데 영향력 뭐 돈을 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영향력보다는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리더가 더 좋은 리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 리더는 어떻게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를 자꾸 주려는 것보다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게 하고 그 사람 자체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적이라고 하지만 삶이 무엇인지 차차 배워가는 과정에서 공헌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뿌듯한 일을 했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리더라면 더 좋은 파트너 리더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더 거기에 직접적으로 더 관여 잘할 수 있고 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 파트너하고 있을 때 소소한 일도 좀 기억해줘서 너 그때 어땠니? 라고 말해주고 뭐 생일 같은 거 좀 기억했다가 뭐 상사가 기억해주면 너무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넘어가서요. 저희가 이제 다는 이제 못 보고, 이제 5장쯤에 가면 이제 소통하는 리더십이라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소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소통이라는 거의 기준이, 리더 입장에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입장에서 이제 소통하는 게 중요해서 리더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자기가 직위와 직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이제 대화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고 친근하고 그 사람을 이제 믿음이 가고 그래야지 가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우선적인 거고요. 근데 직원들 할 때 대화할 때 여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가. 그 차이가 대화형이냐, 명령형이냐. 그래서 이제 파트너 리더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파트너 리더는
무엇을 소통할 건가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건가를 그렇지, 계속 맞아. 고민을 해라는 거죠. 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태도 중에 이제 호기심인 태도인가 비판적인 태도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실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에 대해서 실수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미 바뀔 수 없는데 여기서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막 소진되는 거지 더 발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호기심을 가진 리더는 막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회사의 문화가 이제 3M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다 아는 포스트잇. 그 포스트잇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살짝 우리가 좀 예전에도 한번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직원이 그거를 원래는 아주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일을 하다가 잘 못하면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회사 분위기는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다가 잘못됐다 이거를 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생각하고 마침 그런 게 필요한 거 상황이 돼서 포스트잇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실수를 갖다 막 비판하는 문화가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저런 거는 왜 일어났지? 그런 호기심 있는 태도가 이제 파트너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접근성, 친근함, 진실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정말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공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서로 이제 공통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 의사소통은 공통된 게 없는데 만약에 리더와 또 부하와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그러면 서로 아무것도 공통이 없으면 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공통점을 찾아서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웃음. 그래서 너무 막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갈등 같은 거 하나 없이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안 좋은 갈등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해결을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소통하기가 이제 쉽다고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웃음은 정말 더 나은 삶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얘기를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보는 웃으면 복이 와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잘못됐어도 사실 웃으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 중에 이제 웃음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파트너가 좋은 의사소통을 해서 그 또 어떤 파트너가 또 좋은 일을 하게 하려면 동기부여.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보다는 동기부여를 잘하게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동기부여의 효과에 대해서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또 가대평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해요. 그럼 직원들한테 너는 잘할 수 있고 너는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애니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동기부여만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를 막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동기부여의 힘도 있지만 어떤 거를 성취 못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요. 그 장애물, 그거까지 도달할 때까지 힘든 거, 아니면 억제 요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너무 강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들이 이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하고 억제 요인을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직원들의 이제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가 되면은 동기부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더 성취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동기부여보다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파트너 함께하는 거. 예, 파트너 함께하는 이거 맞아요. 파트너 리더십의 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책에서는 기존의 어떤 리더가 맨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리더, 함께하면서도 의사소통도 잘하고 그 어떤 아까 나온 말처럼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그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인데 좀 다 아는 내용 같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략보다는 문화를 중시하는 거하고 파트너 리더는 또 다른 어떤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지막에 굉장히 그냥 요점 정리가 너무 잘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 리더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상사가 아닌 파트너가 되라. 모든 비즈니스는 곧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다. 가치를 중시하면 조직 내 영향력은 저절로 따라온다. 사람들은 직접 참여하고 기여한 것을 지지한다.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원들과 이야기하라. 손 걷고 도와라. 격려만으로는 동기부여할 수 없다.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게 전략보다 중요하다. 추종자가 아닌 새 리더를 양성하라. 예. 마지막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는 뭐 리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디서든지 아주 2명이 있어도 3명이 있어도 그런 자기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어봐야 되고 활용될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아까 말했듯이 일반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쯤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책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책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책은 아니고 잠시만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서 끌리는 리더가 됩시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